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언남고 설명회 진행하게 된 윤현지 강사라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회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혹시 어제 학교 발표 나오고 혹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진 않으셨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언남고 되게 좋은 학교예요.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언남에서 서울대 의대 합격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공립에서 서울대 의대를 보내는 건 학생이 우수한 실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거겠지만 학교쌤들의 관심이나 노력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최근 언남고에서 굉장히 이렇게 학생들의 학업 상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남고 국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나쁜 문제인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같은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언남고 국어가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진심인데요. 이제 여기 오셔서 제 설명회를 듣고 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맡기는 게 맞겠다. 여기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기준으로 언남고 최다 인원을 이제 수강을 했고요. 언남고 최다 인원이 이제 제 수업을 들었고요. 언남고에서 1등급부터 2등급까지 한 명 빼고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은 다른 학원 다닌 친구가 아니라 혼자 공부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성과가 학생들의 그래도 만족도는 보여준다. 이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요. 언남고 학교 분석과 기출 분석, 그리고 이제 이어질 2024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시험 예측, 그리고 제가 수업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안내, 제일 중요하죠. 무료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예요. 자료에는 이쪽에 아마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혹시 자료 찾으셨나요? 네. 이제 그러면 제 소개부터 시작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고려대학교 이제 국어교육과를 4년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서 가장 큰 국어 전문학원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고위 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언남고 국어 어디 다니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김영준이 좀 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영준에 있을 때 언남고를 맡았었고요. 그때 이제 최다 인원을 수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고등 내신만 지금 횟수로 10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완성도 같은 거는 정말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하나하나 짚진 않겠습니다만 궁금하시면 댁에 가셔서 좀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건 요거죠. 언남고 학교 분석인데요. 아마 자료 3쪽일 거예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펜 갖고 계시죠? 자, 두 번째 객관식 베개 별표 하나 쳐주실까요? 원래 시험 문제는요. 그러니까 선택형과 서답형, 그러니까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언남고 국어는 100% 객관식이에요. 수학은 주관식이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먼저 첫 번째 특징이고요. 100%. 그리고 문항수가 35문항도 별표입니다. 보통은 고등학교에서 26문항에서 28문항이 평균인데 거기에서 7문항 정도가 더 많은 거죠. 전체적으로 수능형을 지향하되 조금 문항수가 많다. 그 다음에 더 특이한 건요. 여기 수능형 35, 내신형 65인데요. 이건 특이하다기보다는 저의 해석이 담긴 내용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객관식 100%라서 완전 수능형에 가깝지 않냐 이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신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수업을 잘 들어야지 점수가 나오는 문제지 그냥 평소 국어 실력으로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수능형을 지향합니다. 선지 조합이라든지 특성은 수능과 거의 흡사한데요. 수업 내용 위주의 문제가 많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국어 잘 푸는데 기본 실력이 있는데 그래도 학교 시험에서 내는 내용이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1등급의 인원수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살벌하죠. 전교 8등까지만 1등급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A등급이 약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어 기준으로 대치중, 대청중, 휘문중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보시면요. A등급이 많으면 60%까지 나와요. 국어 과목은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1등급은요. 4%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국어의 평균 점수가 높으면 88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 보시겠지만 언남고 국어의 평균 점수는 65.9점입니다. 이게 수행평가까지 들어간 점수라는 걸 고려하시면요. 굉장히 평균이 낮다. 가능성은 두 가지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언남고 역시 공부 잘 못하나 봐.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 포기자는 있어도요. 국어 포기자는 별로 없어요. 근데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낮다?
진짜 시험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언남고 입기로 괜찮습니다. 아이들 잘 못하지 않아요. 국어 잘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평균 점수가 낮은 게 나쁜 뜻일까요? 인원수가 적은 학교일수록요, 어느 정도의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애매하게 쉬운 문제보다 차라리 어렵게 문제를 냈을 때 등급 조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연속해서 언남고는요, 평균이 65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언남고 선생님들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평균 점수 유지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학교쌤들이 다 생각하셔서 이 점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고요. 표준 편차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보통은 20점대 내외가 왔다 갔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언남고의 시험은 문제를 짚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겠죠? 학교에선 잘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아주 고난도 문제는 없지만 준킬러 문항이 꽤 많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문제 되게 신경 써서 내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요. 선택지 조합이 기가 막혀요. 이게 난도 조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수 정답을 요구하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그럼 복수 정답 내잖아요. 남학생들 시험지 내고 나서 야 그거 답 2개였어? 이러고 있는 애들 꼭 나와요. 근데 언남고 복수 정답 안 냅니다. 그러니까 답이 2개의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떻게 까다로운 선택지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조합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럼 이제 대책은 뭐냐? 겉보기에는 이 문제와 대책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꾸 제가 이 기구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책은 정말 정석으로 가야 돼요. 충분한 시험 대비 기간. 풀이 요령 숙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중학교 때는요. 개념을 정리하는 학습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념을 암기하고 나면 문제가 바로 풀렸죠. 근데 언남고 같은 경우는요.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은 시간대로 잡되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던 시간보다는 배를 투자해서 학습 시간을 확보하되 이 학습 시간의 방향 자체가 개념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가는 건 비효율이에요. 일정 수준의 개념은 정리하되 문제풀이 방식 자체를 익히는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실전형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복학습, 그 다음에 매주차의 복습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요령으로 풀이하거나 조금만 뭐 암기하면 된다? 그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실제 작년 기출분석인데 자 페이지는 5쪽입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궁금하시죠?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총 35문항을 제가 영역별로 다 쪼개놓은 거예요. 눈으로만 훑어보세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특이사항 그러니까 화법, 독서, 문학, 문법. 국어의 전 영역이 다 출제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이사항. 원래 1학년 때는요. 1학기 중간 때 문법 조금 나오고 문학 조금 나와요. 전 영역 다 다루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이사항. 쭉 내려왔더니 가장 많은 문항수가 나온 파트가 어디죠? 문법이 12문항이 나왔어요. 35문제 중에. 이거 언남고의 전통이에요. 문법 문항수 많은 거. 그 전년도에는 거의 15문제 나왔었거든요. 35문제 중에서 이만큼이면 혼자 다 해먹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어렵진 않은데요. 아무래도 좀 고난도고요. 자, 세 번째 특이사항. 독서가 그냥 독서가 아니라 수능 독서거든요. 근데 얘가 왜 수능 독서냐? 외부 지문. 안 배웠어요. 학교쌤이 그냥 말해요. 안 배운 거 나올 거다 하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했던 말과 연결되는데요. 자, 문학 문제풀이 방법 따로 있고요. 문법 문제풀이 방법 따로 있겠죠. 근데 전 영역이 나오면 영역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고요. 자, 그리고 문법은 아주 어렵진 않지만 문항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독서 지문이 시험지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애들 조금 더 잘 볼 거예요. 근데 이 수능 독서 지문이 보통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35개의 문항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시간 촉박한데 뒤에 모르는 거 나오면 이거 심리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지문이 초고난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애들 앉혀놓고 5분 동안 풀게 하면 다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시험 시간에 그 시간에 맞춰서 풀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요령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라 충분한 훈련 기간만 되면요. 괜찮아요.
다만 독서짐을 딱 적중시킨다. 이건 불가능한 게 학교쌤이 독서짐을 살짝 바꾸기도 하고요. 기출지문을 안 내요. 그러니까 고1, 2, 3 기출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구하는 능력 자체가 너 국어 어떻게 읽어낼 줄 아니? 침착하게 마음을 유지하고 이걸 물어보는 거지 뭘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언남고는 지금 몇 년 동안 100점이 아예 없습니다. 100점이 나올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 시험 범위에서 없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통 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한 문제 틀리면 1등급 치열하거든요. 언남고는 3문제 틀려도 넉넉할 정도예요. 근데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줘야지 이 뒤에서 등급이 꼬이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변별력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머 우리 애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국어에서 막 앞자리가 7이 나와서 막 처음 보는 점수야. 다 7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80점 중반 정도가 1등급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출 적중 사례예요. 자, 페이지 6쪽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보시면 모든 국어 강사든 수학 강사든 제가 가르친 게 시험에 나왔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보셔도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적중 사례인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르친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수강을 했겠죠.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가 더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2번이 더 중요하니까. 언남고의 시험 문제는 다 유형 비슷해요. 얘는 첫 번째 사례 문항 유형이고요. 자, 저는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 사례가 문법 사례거든요. 동일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타학교에서는요. 그냥 현지가 로또에 당첨돼서 논이랑 밭이랑 샀다. 이때 밭이랑 발음과 현지가 밭니랑을 일구고 있다. 이때 밭니랑의 발음을 단답형으로 쓰기만 하면 한 4점 줘요. 이게 1학년에 맨날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톡 때리면 밭이랑 밭니랑 할 정도예요. 근데 언남고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특성 자체를 잘 보시면요. 이제 24번 우리 학교 객관식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왜 그렇게 나올까? 그러니까 아예 사고의 과정을 물어봐요. 절대 단순함기 나와봤자 완전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난도 중상 완전 최상까지 가려면요. 학교쌤이 물어보는 방향 자체가 왜 그러니? 연결의 고리들을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보 자료에서도요. 이 내용을 뭐 밭이랑을 어떻게 발음한다, 밭이랑 어떻게 발음한다 단답형으로 가르치지 않고요. 뚫어놓은 내용을 보면 이 1항이 명사인 경우와 이 1항이 조사인 경우로 다 나눠서 명사일 때는 왜 그렇게 발음이 되고 조사일 때는 왜 그렇게 발음이 되는지 확인하면서 공부하게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특정한 개념을 똑같이 가르쳤다고 그래도 이 개념 자체를 얼마나 좀 정교하게 이제 담아놨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같은 맥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도 문법인데요. 이거는 모든 강사들이 다 적중했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출처가 교과서예요. 출처가 학습활동입니다. 근데 학습활동 다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보세요. 문제가 학습활동에서 똑 떼어 왔으니까 당연히 내신형 문제죠. 근데 전 이걸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애들 필기 싹 다 모아서 학교쌤이 이 수업 시간에 이 학습활동을 어떻게 밑줄 그어서 가르쳤는지 다 정리해줘요. 근데 이건 직보 때 하기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 주차에 복습을 하면서 그러면 매주 학교쌤 필기를 다 정리를 해놓고 실제 기출된 문제를 보면 학교에서는 한 5개 정도로 분석을 해줬으면 그건 예시인 거고 학원에서는 15개, 20개를 다 해봤으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사고력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왜냐하면 다 기억부터 미음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들은 좀 직전에 막 연습을 시켜놓고 이제 시간 조절이 필요한 것들은 매 주차 복습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게 저희 수업의 방향성이다. 그리고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언남고는 암기도 암기인데 이해가 진짜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번 시험은 어떨까? 영역은 큰 이변이었다면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페이지는 7쪽을 보시면 되고요. 문학은 교과서는 보통 한 지문이 나와요. 그리고 3년 연속 호질이라는 지문을 프린트로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없으면 똑같이 나올 거고요. 가장 걱정하시는 거 문학에서 외부 지문 나올 거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못 풀게끔 내는 문제는 없어요. 다 풀라고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외부 지문이라서 걱정하는데 풀 수 있게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큰 이변이 없으면 10문제 이상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1학년 교과서에는 단어 없거든요. 학교에서 추가로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법은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 경향에 따르면 나오고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독서인데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학교생들이 되게 냉정하셔서 아이들이 딱 신입생으로 입학하잖아요. 애들이 이걸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독서의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조금 난도를 학생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독서를 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1학년도 신입생들의 당해년도의 학업 성취 사항을 조금 분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평균 점수는 65점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조절하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65점은요, 부모님들 지필고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평가까지 합산이니까요. 실제 평균 점수는 50점대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한 60점만 맞아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자면 2학년은 작년 엄매 기준으로 이제 2학년 2학기 중간 때 평균 점수 38점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점수잖아요. 근데 언남만 그러지 않아요. 뭐 타학교의 경우에는 25점 만점인데 평균 7점 나오는 과목도 있어요. 국어 말고. 원래 고등은 좀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고등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 자, 8쪽 장황하게 써놨지만 한마디로만 압축을 드릴게요. 전 영역에 대한 방법 필요하고요. 학교 프린트 나올 겁니다. 성실하게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 나올 겁니다. 수능 공부해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언남고는 시간이에요. 시간. 제가 학교마다 이 말 다 다르게 말합니다. 왜 언남고가 시간이냐면요. 멘탈 관리와 시간 관리가 엄청나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요. 학교 문제 자체가 100점을 낼 수 없게 만드는 문제라는 걸 미리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똑같이 다 고급하게 문제 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문제 풀 때도 시간 조절이 진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과제 풀 때 공부할 때도 시간 조절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 시간 조절부터 그리고 매주 반복하는 테스트까지 최대한 학교 시험과 비슷한 환경에서 문제 풀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아이들이 혼자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주냐면 매주 복습 테스트를 35문항 똑같이 만들어주고 시간을 사실 50분까지 줄 수는 없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면 조금 더 문제 수를 좀 줄이거나 좀 난도를 낮추는 방향을 해서 그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웃긴 게 작년 학교 퀴즈보다 제가 준 게 더 어렵대요. 근데 점수는 학원에서 본 게 더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전에 그 자리 가면 더 떨려가지고 실수가 나오니까 더 많이 알아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언남고 유형은 아는 건 거기서 거기예요. 아는 건 거기서 거긴데 말리면 점수가 딱 떨어지는 거니까 그 과정의 이제 어려움을 미리 좀 훈련으로 하는 게 진짜 요점입니다. 다른 것보다 국어 과목은 시간에 대한 인식, 시간에 대한 훈련 이게 초점이 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수업 시스템은 어떻냐? 자, 우선은요. 제가 여기에 3시간 개념 정리 30분 복습 테스트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요. 그 수강료 계산과 학습차에 대한 진도는 3시간 기준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왜 여기다가 30분을 집어넣냐? 플러스 수업 무조건 해줍니다. 이건 진짜 주변에 여쭤보셔도 돼요. 작년에 김영준 나눴던 애들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저는 시간 일찍 끝내는 경우 없고요. 다 플러스로 해줘요. 그래서 제가 10시에 잡아둔 이유도 일찍 불러버리려고. 그래서 애들 상황 봐가지고 1시간 일찍 부르거나 30분 일찍 부르거나 그다음 뒤에 남기는 건 20분 정도는 남겨서 더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만 3시간. 그리고 별도로 하는 건 이제 제가 무료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데 아까 언남고가 객관식 100%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과제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주관식 다 없애서 줍니다. 그러니까 학교 유형에 딱 맞는 그런 스타일로만 과제를 줘요. 만약에 제가 없애지 못한 주관식 문제가 있다면 안내가 나가요. 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딱 학교에 맞춰서 해줘요. 그리고 당연히 직전에 정리해주고요. 이 보강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이 보강까지 제가 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언남고 국어 시험은요. 항상 마지막에 봐요. 수학을 매일 처음 보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주말이 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말 시간은 제가 반드시 불러서 보강을 합니다. 어차피 그때 애들 공부 안 하니까. 그리고 제가 3월 1일에 오후 2시에 언남고 대상으로 무료 특강을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아이들 보내셔가지고 수업 듣게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뒷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할 텐데요. 자료 찬찬히 보시고 꼭 돌아가시는 길에는 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게 해야겠다.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